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장에서 jQuery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jQuery를 써보시니까 어때요? 보니까 굉장히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jQuery를 이용하니까 코드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웹 요소를 이제 찾는데 상당히 빨리 찾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많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들,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의 집합체가 바로 jQuery이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jQuery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그 jQuery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쓰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소견이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와서 자바스크립트와 이제 앞으로 실습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이제 jQuery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4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게 안 넘어가네요. 듀얼 했는데, 그죠?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듀얼로 넘겨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넘어갔네요. 예. 자, 4장에서 그렇게 봤고, 이제 5장인데요. 5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함수와 이벤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죠? 자, 보죠. 자, 첫 번째 함수란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함수는 우리가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메서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수를 이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함수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펑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쭉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함수인데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는 각 명령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거죠. 함수에 우리가 이와 같이 add number라고 이제 별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 놓으면 같은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얘를 호출만 하면 되죠. add number 이렇게 호출. 그죠? add number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정의를 해 두시면 뭐예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매번 호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코드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함수를 잘 사용을 하시면 아주 어려운 뭐 그러한 실행문들을 모아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함수 호출 한 번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도 이 함수를 많이 작성을 해서요 자기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user define 펑션이 되겠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고 이것도 함수잖아요. 그죠? console.log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을 하는 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랑은 우리가 만드는 함수랑은 어차피 구현부 이게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비슷하긴 하나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같이 add number라고 함수를 만든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렇게 있으면 함수의 요게 이제 바로 선언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한다.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가 어떤 명령을 처리해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것. 그리고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고
중괄호 안에 실행할 명령을 작성,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언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구현부 혹은 정의부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선언부만 바라보면 함수를 의미 없는 이름으로 짓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죠? 우리가 변수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거는 add number 했으니까 숫자를 더하는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개 변수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도 달라지니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해 놓았다. 선언과 동시에 정의를 했다. 그럼 함수로 add number를 하나 만든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역 변수. 자, 여기 얘가 있는 범위가 지금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입니다. 이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sum 해서 10 플러스 20을 하니까 여기에 30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콘솔 창에다가 우리가 sum을 대입을 하면 30이 출력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함수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30만 출력하는 함수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매개 변수를 두 개 넣어서 사용자가 그에 해당하는 값들을 주면 계산을 해서 찍어주는 게 맞죠. 여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게 곧 이 함수 실행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함수를 이제 여기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호출해라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니까 콘솔에 로그에 30으로 찍히더라 라는 그런 게 바로 함수죠. 함수. 그래서 함수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타당한 내용이긴 하나 때에 따라서는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결과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함수를 구현하고 선언해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가 나오죠. 그죠? 자, 파라메타, 인자값, 아규먼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 괜히 구분해놔서 그런데 자,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add number 해놓고 자, A, B 이렇게 타입은 안 적어놨죠. 어차피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타입은 값이 대입이 된과 동시에 타입이 정해지니까요. 그러면 얘는 호출할 때 여기에 숫자를 줘야겠죠. 그죠? 숫자를 더하고 있으니까 숫자를 준다. 요런 것들이 바로 매개 변수, 파라메타, 인자값 뭐라고 이제 아규먼츠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구별을 좀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또 인수라고도 해요. 그냥 매개변수 값 줘라 뭐 이런 형태로 해도 동일한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dd number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얘는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호출을 하든지 아시겠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얘가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해서 썸을 해서 콘솔에다가 딱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그 함수보다 훨씬 더 활용성이 높죠. 사용자가 이렇게 호출을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리고 인수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값을 지정하는 것 타입이 아니라 개수에 맞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개수에 맞춰서 지정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이제 여기에 이 함수에
지역 변수로 복사가 되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콜 바이 밸류인데요. 복사해서 들어가서 A하고 B하고 2와 3이다. 그죠? 더해서 얘는 5가 될 거고 콘솔.log에 5를 찍을 겁니다. 얘는 10과 20이 여기에 각각 복사가 돼서 더하면 30이 되고 30을 찍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turn문이 있는데요.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 값을 함수 밖으로 넘기는 문을 우리가 retu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된 값은 호출한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console.log에는 이제 이 값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얘가 만약에 이걸 더해서 만약에 넘기고 싶어. 그때 우리가 return문을 사용을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여기서는 파라메타, 인자값, 그리고 아규먼트, 그리고 매개 변수 파라메타, 인자값, 아규먼트 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값들을 구별을 짓자면 인수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매개 변수 값이다. 아니면 인자 값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내용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넘어갔다가 이걸 계산해서 이제 넘기려면 우리가 return문을 사용을 하면 되겠더라라는 게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저랑 같이 실습을 하실 때 사용을 해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 다음은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변수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죠? 자, 스코프이 바로 범위죠, 범위.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때 변수가 적용되는 범위를 우리는 변수의 스코프,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지역하고 전역을 한번 구별을 한번 지어보고요. 자, 지역 변수는 local variable, variable이 변수고 local은 지역이라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수 안에 그 블럭 안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블럭 안에 우리가 막 선언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알겠죠? 그리고 이 지역 변수는 변수를 선언한 함수에서만 이제 이 블럭을 넘어서면 못 써요. 알겠죠? 요거 같은 게 이제 어디 갔습니까? 요거는 지금 이거는 밖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고요. 그리고 테스트 메서드를 자꾸 메서드래. 제가 자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my바라고 돼 있어요. 변수를 선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 이거. 그래서 50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my바 is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전역이니까 이거는 5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를 붙였어요. 바를 붙이면요. 얘는 여기에서 동일한 여기 이 함수가 끝이 나고 나면 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바 예약어를 사용을 하는 것은 지역 변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중괄호가 끝이 나면 즉 함수가 끝이 나면 얘는 종료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스크립트 소스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얘는 함수 밖이라면 바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바를 붙이면 안 되겠죠. 바를 붙이게 되면 지역 변수가 되니까요. 그죠? 바 예약어 없이 선언 혹은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의 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우리 이거 스크립트 언어 말고 타입을 체크하지 않지 않습니까? 느슨하게 타입을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자바에서는 자바나 C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든다고 치죠. 그럼 만약에 void 이런 식으로 이게 void 펑션 이렇게 우리가 void add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int a, int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int sum은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만들고 여기에서 뭐 출력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딱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딱 이 값이 이렇게 인트형으로 정해졌다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호출할 때 인트형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지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리턴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를 또 선언을 하려면 바 예약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 없이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 이것도 전역 변수에 해당한다. 이런 것처럼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서 쓰시든 아니면 여기 안에다가 바 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여기 안에서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얘는 이 펑션의 중괄호가 끝이 나면 즉 함수를 다 실행하고 나면 얘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바야를 배우셨다면 이제 스택 영역, 콜 스택 영역에서 이렇게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튼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됐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익명함수 또는 즉시 실행함수 뭐 익명함수하고 즉시 실행함수하고 한번 보죠. 자, 익명함수는 다른 말로 무명함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해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익명이에요. 익명. 알겠죠?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해서 함수 자체가 즉 expression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거나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데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변수 선언했다 그죠? 변수 선언했는데 여기에다가 펑션 해놓고 앞에 봤던 이 내용처럼 어디 있습니까? add number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펑션하고 바로 들어왔죠. 매개 변수 2개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return a 플러스 b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add에다가 함수를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익명함수 혹은 무명함수 anonymous function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서 우리가 호출을 할 때 바, sum 해놓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변수죠. 그죠? 근데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얘는 바는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이제 선언과 동시에 이제 실행을 하면 얘가 들어오면 얘는 펑션을 들고 있는 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함수명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애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줄 때 매개 변수 값을 던지면 얘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익명으로 된 함수를 이렇게 a 플러스 b에서 리턴을 해서 sum한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썸을 이렇게 찍어보면 30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식이 돼 버렸어요. 그죠? 식이. 왜? 대입연산자 때문에 식이 된 거와 동일한 거죠. 그냥 이 함수 자체의 선언부와 구현부를 아예 add에다가 할당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혹은 나중에 또 뭐 이거를 우리가 함수에 다른 함수에 또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든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펑션 만약에 펑션 이렇게 만드는데 아이고 펑션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우리가 add를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10 하고 20 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뭐죠? 뭐 예를 들어서 10을 또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먼저 실행을 얘부터 하고 그럼 이렇게 던져주면 30을 리턴 해주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는 30과 10으로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익명, 무명, 어노니머스 펑션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참고로. 예.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즉시 실행 함수인데요. 이거는 함수를 정의함과 동시에 바로 실행하는 함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절트에다가 펑션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여기 바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펑션 AB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들어갔으니까 return AB를 할 건데 얘는 여기에서 지금 바로 값을 지정을 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얘가 이거에 복사가 각각 될 거고요. 그러면 return AB 하니까 10 플러스 20을 하면 여기에 30이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console.log 리절트를 찍으니까 30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console.log 해서 result 얘도 어차피 즉시 실행 함수를 대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걸 실행을 해서 이렇게 30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을 변수에도 할당할 수 있다. 뭐 여튼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는 경우는요. 이벤트에서 우리가 뭐가 발생이 되면 바로 실행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함수 중에서 익명 함수도 쓸 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하고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방법이 가장 표준이 되겠죠. 표준. 맞습니까?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아주 잠깐만 쓰고 끝날 것 같으면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아주 잠깐 한순간만 딱 실행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익명 함수나 아니면 이 실제로 함수를 선언해서 우리가 해놓고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이런 형태로 선언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함수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요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벤트까지 보고 끝낼게요. 뭐 한 번에. 자, 이벤트는요. 아마 지난 장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웹 요소에 어떠한 뭐 마우스가 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마우스가 호버 올라간 상태라든지 아니면 드래그라든지 아니면 클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웹브라우저나
사용자가 행하는 동작, 그죠? 그리고 웹 요소를 클릭을 한다든지 마우스가 이동한다든지 등등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키보드 치는 것도 이벤트죠. 그죠? 그래서 막 사용자가 웹 문서 영역을 벗어나 하는 동작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차피 웹 문서 내에서 이 웹 문서를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웹 문서 밖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놓고 바탕화면에다가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우저 창에 제목줄을 클릭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OS한테 우리가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여기 안에서 웹 요소들로 이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버튼을 클릭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지난 시간에 해봤듯이 글자가 사라지게 만들고 글자가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한번 해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벤트죠. 이벤트. 사용자들이 그렇게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행하는 의례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이죠.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마우스 이벤트 크게, 그죠? 그리고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폼은 아마 HTML을 하셨던 분이나 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폼 태그 있어요. 그죠? 회원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서버에다가 넘길 때 우리가 폼에다가 담아서 넘기는 그때 이제 하는 게 이제 폼이고요. 그리고 문서 로딩 이벤트 이거 우리 봤다. 그죠? 뭐 로드라든지 뭐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의 종류에는 우리가 봤던 클릭 이거는 마우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DB 이게 뭡니까? 더블 클릭이죠. 그죠? 더블 클릭은 사용자가 두 번 눌렀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고요. 마우스 다운 이거는 마우스를 눌렀을 때 누르고 있는 동안 그리고 마우스 무브는 마우스 포인트 움직일 때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버 얘는 마우스 포인트가 요소 위로 옮겨질 때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아웃 마우스 포인트가 나갈 때 그죠? 요소를 벗어날 때. 그리고 마우스 업 얘는 사용자가 누르고 있는 마우스 버튼을 손에서 뗐을 때 그죠? 손에서 뗐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마우스 다운 뭐 이런 것들 무브 뭐 다 많이 쓰겠네요. 그죠? 때에 따라서. 자, 그리고 키보드는요, 뭐밖에 없어요. 그죠? 키 프레스드. 얘는 사용자가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키 다운. 얘는 누르는 동안, 그리고 키업은 누르는 동안이 아니라 키보드에서 손을 뗄 때 발생하는 게 키업이 되고요. 폼 이벤트는 블러, 체인지, 포커스, 리셋, 서밋이 있는데요. 자, 블러는 우리가 폼 요소에서 포커스를 잃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입력창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깜빡거리죠. 그죠? 깜빡거리기 우리가 뭘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 즉 다른 쪽으로 얘가 갔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블러라고 합니다. 블러는 원래 뭐 이렇게 흐리다, 투명하다 그런 뜻인데요. 아무튼 그리고 체인지는요. 목록이나 체크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래서 인풋이나 그죠? 인풋이나 그리고 셀렉트하고 옵션 태그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체크, 라디오 버튼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의 태그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변경될 때 말이죠. 우리가 쭉 치고 나가면 내용이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발생하는 게 체인지 이벤트고요. 포커스 이벤트는 아까 블러하고 반대죠. 그죠? 폼 요소에 포커스가 놓였을 때 그래서 라벨이라든지 셀렉트라든지 뭐 텍스트 에어리어 버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셋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폼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자 정보를,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을 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쓰고 싶을 때 우리가 리셋을 클릭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서밋은 우리가 위에서 사용자 정보를 다 적었다면 이제 서버에 전송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서밋입니다.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서버에 그 데이터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서밋 버튼을 만들어서 전송하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로딩 이벤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도큐먼트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abort는 웹 문서가 완전히 로딩되기 전에 불러오기를 멈췄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러는 있죠. 그죠? 문서가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 이 이벤트가 터지는 거고요. 로드, 문서의 로딩이 끝나면 우리 윈도우 로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서의 로딩이 끝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 리사이즈는 이렇게 화면 윈도우 크기가 이만하다면 사용자에 의해서 뭐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때, 그죠? 그게 바로 화면 크기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스크롤, 얘는 우리가 여기에 스크롤 바가 있다면 쭉 내릴 때, 그죠? 스크롤 바를 내릴 때 이벤트가 터지는 게 이제 스크롤이고요. 그리고 언로드는 이제 비로소 문서를 벗어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는 거. 요런 것들 다 외울 필요 전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냥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쳐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5장 함수하고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이벤트하고 익명 함수, 뭐 그냥 즉시 실행 함수, 그리고 함수의 선언부와 정의부, 매개 변수, 파라메타 인작값, 그리고 뭐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실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를 이제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